결국 여성국극단 단원들을 빼돌려서 국립국극단을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문옥경은 명창 김노식 선생이 찾아와서 합동공연이 끝난 후 매랑국극단을 나와 국립국극단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자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했죠. 그동안 영화사,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아온 문옥경이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명창까지 찾아와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 맞닥뜨리자 자신이 없으면 곧 망할 것 같은 매랑국극단이 안타깝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옥경이 국립국극단에 들어오라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들이 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결국 매랑국극단은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문옥경은 비통한 목소리로 말을 하길 김노식 선생님, 지금 여성국극단의 상황은 툭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망할 수 있을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국국의 시대는 끝이 나버렸고 그 자리를 영화가 대체할 거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명창이란 분이 그동안 국국을 어렵게 지탱해온 여성국극단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배우들을 빼돌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명창 김노식 선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하길 문옥경 씨 빼돌리려는 게 아니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거요. 국립국극단에 들어온 배우들은 평생 월급을 받고 퇴직 후에는 연금까지 받을 수 있어. 한마디로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거요. 지금 들어오고 싶다고 줄 서는 사람들이 매랑국극단에도 한둘이 아니란 말이오. 문옥경은 매랑국극단에서도 이미 국립국극단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단 얘기를 듣고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일지 떠올려 보았고 집안이 부유한 허영서와 박초록 등의 부모님들이 먼저 줄을 서고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인맥, 학연, 지연이 판치는 1950년대에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좋은 자리를 늘 먼저 선점하고는 했기에 문옥경은 허영서와 박초록을 찾아가서 그들이 진짜 이미 제안을 받았는지 설사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제안을 받는다면 그 제안을 수락할 사람들인지 떠보고자 했죠. 만약 매랑국극단을 떠날 것 같은 사람들이라면 문옥경이라도 남아서 매랑국극단을 지키고자 했고 끝까지 매랑국극단을 지킬 것 같은 사람들이라면 문옥경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떠나고자 했어요. 그렇기에 문옥경이 허영서를 찾아가 묻길 영서야,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그러자 허영서는 자기는 가지 못한다고 했고 문옥경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허영서를 보면서 그녀에게 매랑국극단을 맡길만 하다고 판단했죠. 박초록 또한 문옥경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고 문옥경은 최소한 허영서와 박초록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매랑국극단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며 자신은 좀 더 가볍게 매랑국극단을 떠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문옥경은 자신의 마지막 국극 공연이 될 바보와 공주의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고 호련히 떠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이러한 속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강소복 단장과 서해랑은 갑작스런 그녀의 통보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창 김노식 선생이 문옥경을 찾아와 다시 한번 국립국극단의 복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할 게 있다며 설명하니 그중에는 정년이에게 꼭 필요한 복지가 있었기에 문옥경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게 사실이냐고 김노식 선생에게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로 서양에 유학을 다녀온 서양의학 기술을 가진 국내 최고 의사를 전담 의사로 붙여준다는 겁니까? 서양 의료 도구로 목을 수술하는 것도 모두 무료로 가능하고요? 그러자 명창 김노식 선생은 그럼 자기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버럭 화를 내며 되물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국극 스타인 문옥경을 섭외할 수 있으면 어떠한 조건도 다 들어주겠다고 말을 했죠. 국립국극단 전담의사가 윤정년을 수술해주게끔 도와주기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문옥경은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국극판 자체가 지루해서 떠나고자 했고 사립국극단도 아닌 국립국극단은 왠지 더 지루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는데 만약 자신의 희생으로 윤정년이 목소리를 찾는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경쟁자가 될 만했던 제목인 윤정년의 목소리를 되살리고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한번 겨뤄보고 싶었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윤정년은 문옥경이 무책임하게 공연을 다 채우지도 않고 매랑국극단을 그만뒀단 사실에 화가 나서 문옥경이 나타나기만 하면 욕을 한 바가지 해줘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그리고 윤정년은 비통한 목소리로 허영서에 말하길 영서야,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의리 있고 착하던 문옥경 선배가 이라고 싹퉁머리 없이 떠나버렸다니 참말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안 하냐? 이제 우리 매랑국극단은 건물까지 다 팔고 완전 허플랭이 국극단이 되게 생겼는데 이 일을 웃자면 좋겠냐? 암튼 옥경 선배 내 눈에 띄기만 허문 나가 그냥 물 한 바지를 뿌려버릴란다. 윤정년은 엄마 채공선의 성미를 닮아서 진짜 문옥경이 나타나기만 하면 물이 아니라 똥 한 바가지를 뿌릴 기세였고
사라진 문옥경이 윤정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국국을 게다가 상당히 지루해 보이는 국립국극단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창 김노식의 설득에 넘어간 문옥경은 국립국극단에 들어가겠다고 계약서를 썼고 그 계약서의 조건에는 국립국극단 전담 의사가 윤정년을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는 특약 조건이 써져 있었습니다. 대신 문옥경이 윤정년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윤정년에게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죠. 그렇게 윤정년을 치료하기로 약속한 의사는 매랑국극단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작거리에서 무료 공연을 하고 있는 윤정년을 찾아가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윤정년이 되묻길 그게 무슨 소리라요? 지는 이미 저짝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가망 없다고 말한 뒤여 근데 그짝 선생님께서 무슨 수로 나를 고치겠단 거요? 그러자 의사와 함께 온 명창 김노식 선생이 윤정년을 재차 설득하며 말을 하길 내가 최공선 딸 윤정년 맞냐?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어머니 소리를 들은 적 있다. 내 어머니 소리는 훌륭하기 그지없었지만 지나친 연습으로 목이 상하게 되시면서 그 훌륭한 목소리를 그 누구도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됐지. 나는 이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양에서 가장 훌륭한 수술 기법을 배워온 국내 최고의 의사를 우리 국립국극단에 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분이 그분이시다. 너희 어머니는 의학 기술이 없던 시대에 목을 다치셔서 목소리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너는 다른 시대에 태어난 게 천운이구나. 고집 부리지 말고 나를 한번 믿고 내 목을 맡겨보면 어떻겠냐? 윤정년은 명창 김노식 선생의 설득에 마음이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고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박초록도 믿져야 본전 아니냐며 수술을 받으라고 했죠. 그렇지만 땡전 한 푼 없던 윤정년은 수술비가 없어서 못 받겠다고 하자 명창 김노식 선생은 충격적인 제안을 하길 원래 이 수술은 쌀 열가마니를 내야 하지만 너한테만큼은 특별히 무료로 해주마? 윤정년은 자신에게 이런 특혜를 베푸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왜 그러냐 물었지만 김노식 선생은 그저 빙그레 미소만 지었죠. 그렇게 김노식 선생을 따라가서 서양의학에 기반한 수술을 받게 된 정년이는 빠른 속도로 목소리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자신의 목소리로 완벽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년이가 목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문옥경은 정년이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자기를 도와준 게 문옥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윤정년은 문옥경을 보자마자 물 한 바가지를 뿌려버렸어요. 옥경 선배. 선배에게 참 실망했소. 원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지만 나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매랑까지 떠나더니 이제 나가 목소리를 다시 찾으니까는 이렇게 얼굴 보자고 온 거요? 사람이 왜 그리 의리 없이 사오. 선배 얼굴 보고 잡지 않으니까 썩 꺼지시란 말이오. 그렇게 문옥경은 물벼락의 욕까지 얻어먹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런 자신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정년이가 투명하고 맑은 소리로 말을 하는 것에 기뻐서 환한 미소를 띠며 말하길 정년아 됐다. 이제 다 됐다. 그러자 정년이가 도대체 뭐가 다 된 거냐면서 화장실로 갓똥물을 퍼오려고 하자 이를 본 명창 김노식 선생이 정년이를 말리며 너가 수술할 수 있도록 도운 장본이니 문옥경이라는 사실을 말해버리고 말죠. 끝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었던 문옥경은 김노식 선생에게 화를 냈지만 정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정년이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년이는 매랑국극단에서 새로 올린 신작인 쌍탑전설의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아 여자 주인공인 박초록과 함께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고 공연을 보러 온 문옥경은 자신을 뛰어넘는 기량을 선보이는 윤정년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렇게나 평생을 기다려오던 진정한 라이벌을 이제야 드디어 만난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